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있는 분도 꽤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계치를 갖고 다니면 이제 우리가 되게 높아요 이런 거 제가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치로 이야기해드리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럼 본인도 알 거예요. 심혈관 질환으로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가족 병력이 있대요. 그러면 본인도 66% 이상 협심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더라.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식습관 때문이에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게. 특히 고고당. 진짜 식습관 되게 영향을 정말 많이 줘요. 나는 지금 짜게 먹지 않아요. 해도 어릴 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이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당뇨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것도 했으니까 당뇨로 넘어갈게요. 어저께 했으니까. 당뇨, 고혈압, 일상생활 대상 책임으로 넘어갈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어떤 때 쓰는지 아세요? 휴대폰 파손이나 남의 집 가서 아이들이 기물 파손. 그 증거를 어떻게 만약에 휴대폰 가다가 저희 아들이 파손을 했어요. 남의 거를 네, 증거를 제가 증거 없다고 하면 증거랑 상관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다른 사람 거를 네. 파손을 했을 때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2분의 영수증을 가지고 내 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 거에 전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청구서를 주세요라고 해요. 가족끼리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요. 네. 예전에 2009년 10월 이전은요. 10월 이전은 본인 부담금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휴대폰이 대물이잖아요. 네. 대물이 2만 원이었어요. 네. 2009년 10월 이전에는 대물이 2만 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휴대폰을 파손을 했어요. 그러면 팀장님 애기가 팀장님 거를 파손을 해가지고 일단은 청구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대물이 본인 부담금이 얼마일까요? 대물이 10%? 20만 원이에요. 아 무조건 정액제인가요? 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제는 또 누수까지 있어요. 밑에 친 누수일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쓸 수 있어요. 그때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50만 원? 맞아요. 50만 원이에요. 잘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손해보험에서는 대물도 50, 누수도 50인데 어쨌든 거기만 빼놓고 거기는 특정 회사니까 빼놓고 기본이 이젠 2만 원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파손했어요. 근데 액정 가려고 20만 원 들어요. 20만 원 본인 부담금이래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줄 거야 하고서 2009년 10월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20만 원이니까 이거를 더 큰 기물을 파손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쓸 수 있어요? 이것만 할게요, 팀장님. 이것만 하고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아들이잖아요, 팀장님. 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서 킥보드를 타고 갔어요. 그랬는데 옆에 차를 찍 긁었네? 그럴 수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내가 차를 안 타고 있었으니까. 그거 자기 부담금 없나요? 대물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대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건 없어요. 있어요. 대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 나도 모르게 우회전하다가 쳤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하셨어요. 그거는 다 돼. 그러니까 기물을 파손하셨을 때 본인 부담금이 있더라. 그리고 이거를 1억까지 최대 가능한 거고 한 명
어쨌든 그래서 누수도 쓸 수 있더라. 밑에 집 배상해줄 때 쓰는 거예요. 내 집 손해는 원래 배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아랫집 수리비, 휴대폰 수리비도 써있지만 사실 본인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옛날 거는 쓸 수 있지만 좀 고액으로 된 뭐 휴대폰 말고요. 태블릿 PC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 수리비,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는 어떤 데 쓰는 거냐면요. 내가 주차장에서 N으로 중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밀었어요. 아 이거 왜 중립으로 돼 있어 하고 밀었어요. 그때 이 차가 더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끼리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TV 수리비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면 TV 수리비 그럼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요. 가족 간에도 쓸 수는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중에서도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요즘엔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은 거의 없긴 한데요. 요즘에는 가족 범위로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가족범.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같이 살고 있는 8촌까지 가능해요. 8촌까지. 네,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아 주민등록상에 네. 있어야. 그런데 그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팀장님네 가족 있잖아요. 네. 팀장님의 가족, 3인 가족이 예를 들어서 본가에 갔어요. 네. 그런데 가족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살고 있잖아요. 등본상에. 네. 그래서 그 물품을 수리를 할 일이 생기더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등본상에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필요는 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 900원대밖에 안 하거든요. 900원. 현대해상은 각각 나눠져 있어요. 1억, 1억, 1억 이래가지고. 그래서 몇천 원 해요. 그래서 현대해상만 조금 비싸고 나머지는 900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로 효과가 되게 엄청 많이 쓸 수 있어요. 제 친구도 그 우회전하다가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우회전하다가 거기서 할머니 쳐가지고 할머니 입원하셨어요. 근데 진짜 살짝 쳤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합의금을 300만 원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어디 알아보셨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합의금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가해자가 됐고 그거를 책임을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었다면 제 친구도 정말 본인도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 보험을 아프지 않아서 타먹을 일은 없었는데 이런 데서도 타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험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여러 개가 아니라 보장받기 쉬운 담보로 가입해두면 정말 효과가 좋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해야 되는데 저기 팀장님 거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빈도 질환 수술비까지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빈도 질환 수술비 한번 펴보실래요? 좀. 찾으셨어요? 네.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이것도 꼭 저기 파일로 해서 갖고 다니세요. 네. 요게 수술비 나갈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올리스크 수술비라 그래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던 지급이 되는 수술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ABL에 이번 달 기준이에요. ABL에 60만 원, 어깨 누적 암 잡는 걸로 6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빈도 수술을 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셔도
대장 용종 수술을 하셔도 또 담석증 수술을 하셔도 제왕절개를 하셔도 어쨌든 다 나가요. 근데 협심증 수술도 하셔도 나가요. 근데 협심증 수술했어요. 뇌질환 수술했어요. 암 수술했어요. 60만 원 갖다 돼요? 안 되죠. 택도 없죠. 그러니까 1에서 5종 수술비, 그 다음에 또 암 수술비 이렇게 여러 개를 복층으로 설계를 해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빈도 수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상 정말 많이 하는 수술을 이야기를 하는 걸 다빈도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올리스크 수술 A, B에 60만 원이 엄청 잘 먹히는 거예요. 대장용조 수술하시면 그거는 건강검진할 때 제거할 확률이 높죠. 수면 내시경 할 때. 그러면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건강검진은 그 실비가 돼요, 안 돼요?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 실비 안 돼. 안 되죠. 네. 근데 용종이 나왔어요. 그건 돼요? 용종 나온 검진비는 안 되고 용종은 되는 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용종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죠. 네. 그 이 10만 원으로 일단 실손 청구를 해요. 네. 실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로 60만 원 있으면 받고 1호종 수술비 있으면 또 받고 2종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층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60만 원 못 받는다고 죽는 거 아니죠. 네. 사실 엄청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이왕 가입할 거면 보장받기 쉬운 담보에 가입하시라 하면서 이런 거를 추천하면서 경미 인수질환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정말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중대질환의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하는 거예요. 항암치료, 그 다음에 암수술, 뇌질환 진단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중요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1, 2, 3이 1에서 12 정도까지는 형광펜으로 해갖고 갖고 다니셔도 좋아요. 까지 하고 팀장님 거 볼게요. 네, 어떤 거 할까요? 지금 일단은 사인 받은 거는 이분이 사인 받은 게 암주요하고 네, 암주요하고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팀장님. 입원 간병 이렇게 사인을 받았고요. 네, 지금 이분 갖고 계신 보험이 요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 2세대 실손인데 네. 36세이시고 여자분이시고 네. 3년 갱신. 이거 본 적 있어요. 3년 갱신 네. 여러 개 있고.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세대 실손 전환을 하시겠대요? 아직은 결정 안 생각 하셨어요? 중이에요. 네. 사인은 하셨는데 네, 이 4세대 실손 전환을 하면은 네. 지금 요걸 그냥 두고 실손만 넘어가는 건지 아, 네. 이거 말고요.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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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거 날려버리고 4세대로 넘어가면은 그건 팀장님, 아니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선택은 하시는데 그렇게 네. 하면 일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 남기고 네. 남기고 네. 실손 전환을 하면 오전에 하셔야 돼요. 오전에 왜냐면 네. 이 담보를 우리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 DB손해보험에 누군가가 실손 여기를 삭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딘가에 넣으셔야 되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네. 꼭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실손만 빼실 거라면 네. 누군가가 이걸 사인을 했지만 이 담보가 삭제가 되어야지만 실손은 한 명당 한 개밖에 가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증권이 있는 이상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담보가 빠졌어 라고 DB손해보험에서 뺐어 라는 게 있어야 여기서 확정을 해주는 거죠. 출금을 해주는 거죠. 한 개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해지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해지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오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른 오후에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거를 해지를 하시고 나서 확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계약 전환용이라는 거기 때문에 밤 늦게 해버리면 심사 타거나 아니면 이거 누적이 빠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확정 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날이 되면 이 증권이 사라져 버려요. 얘가 못 잡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복원해야 되거나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해지를 하면 너무 간단해. 해지하고 확정하면 되니까 솔직히 진짜 어렵진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고 뭐 5시 하셔도 후딱 하면 되긴 해요.
뭐 당사다 보니까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 담보 해지된 거, 담보 빠진 거 또는 해지된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출금하면 끝. 뭐 정말 빠르면 30분 안에도 가능은 해요. 그렇기는 한데 담보 삭제를 하실 거면은 여기 설계사가 미적미적 걸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오전에 진행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하고서는 지금 정말 급해요 하고서는 제가 같이 있습니다 뭐 신신당부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고서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럼 오늘 하신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내일 하는 게 내일 들으라. 아니요 해지면 정말 상관없고 해지면 상관없고. 네 해지면 그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3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 이건 해놨으니까 근데 이거 예전에 받은 거잖아요. 2월 1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설계 매니저한테 이거 당일날 해야 되거든요. 원래 실손 전환이 해지가 아니고 담보 삭제면 담보 삭제와 그 신규 청약이 같은 날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날. 그게 담보를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해지를 하면 사실 이거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담보 삭제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거 저기 뭐지? 날짜를 바꾸거나 새 설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야 뭐 우리가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새 설계 보관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러면은 그게 오전에 해야 될 수 있다. 일단 오늘 제가 3시 반에는 가야 돼요. 네. 애기 데리러. 네. 그래서 이따가 1시 좀 넘어서 전화 드릴 거거든요. 네. 한다고 하시면은 이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해지를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리고 뭐 업무 대체는 제가 해도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쭤보고 해지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럼 고객님이 이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고민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아직 젊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넣어놨고요. 비갱신으로 넣어놨는데 고객님은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반드시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은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12년 전에 가입하셨던 게 뇌출혈이고 그 다음에 3년 갱신 담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년마다 실손 의료비와 같이 오를 거기 때문에 여자분이라서 질병 수술비가 더 비싸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나중에는 이 보험은 언젠가는 해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해지할 때 해지 환급금을 많이 안 쌌거든요. 그러면 고객님이 돈만 내고 보험료만 오르고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은 적어요. 보상받지 않으면 이건 쓸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쓰레기라는 단어보다는 고객님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고객님이 반드시 용종을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반드시 무슨 수술을 하시거나 또 골절이더라도 진짜 실금이라도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건 보장받을 일이 없다. 근데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고객님은 실제로 다치시거나 아프시거나 이 3년 갱신되는 게 억울해서 해지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그게 억울해서 그렇게 돼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비갱신 플랜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할 때 가입해 두시고 왜냐? 젊으니까.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젊을 때 저렴할 때 가입을 해두시고 노후에 나이 들어서 쓰시더라도 돈을 안 내고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플랜으로 제가 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을 해지하셔도 충분히 대체 상품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욕하지 말고 이제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가 유리해 이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이걸 다 깨고 들어가도 될 만큼 풍부하게 그럴 짜긴 것 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거 깰 거면 얘 반드시 사내줘야 돼요. 이 증권에 있는 거라서. 이거 한 개밖에 가입 안 됐을 거니까. 반드시 넣어줘서 900원 더 얹어주세요. 꼭 그리고 수술비는 어디다 얹을 거예요 이거 얹으면. 지금 사인 안 한 게 수술비하고 운전자 3만 원 쪽으로. 여기 상급 2번이다. 뒤에도 3만 원인데. 네, 기관차는 이렇게. 네. 여기 3만 원짜리. 그럼 어딘가에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우선 뭐. 그렇죠. 보장성이 넣으면 되니까. 네. 어쨌든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합의금 운전자는 따로 뺄 거죠? 운전자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운전은 지금 안 하시는 그러면 거고. 여기 대인 벌금 없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이거 실비만 살리면 되겠네요. 해외 진료는 빼고 이거 수술비는 네.
6만 원대로 짜왔는데 네. 너무 비싸다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필요한 거 그냥 1호종 2천 살리고 네. 그다음에 여성 다빙도 있잖아요. 네. 그거 여성 그쪽은 좀 살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원래 1,500이었는데 그냥 1,000만 원으로 낮춰서 네. 한 3만 원대 이렇게 오. 짜거든요. 네. 올리스크 넣었죠, ABA가. 60. 일단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요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맨날 1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 1,000. 네, 근데 단어는 나와요. 밑에는 남면이네요, 진짜. 딱 그 네. 두 개밖에 없네. 네. 그 밑에 질병 솔직히 고객님 빼신 거면 뭐 고객님이랑 상의하고 빼신 거죠? 네, 그럼 뭐. 너무 비싸다고 하셔서 네, 그럼 뭐 괜찮아요. 뭐 본인이 뺐는데 뭐. 이렇게 그게 제일 비쌌을 거예요? 아니 이게 제일 비싸요. 1호전이 제일 비싸고 아니 그 60만 원. 그 진짜 저기 싸진 않더라고요. 그걸로 뺐을 거고. 그러면은 고객님은 얘기해보고 네. 해보고 한다고 하시면은 이경원 보시면 또 말씀하시죠. 네, 저도 그러면은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시면은 바로 내려서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이제 올라가서 그거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 작년 어저께 합병증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요. 네. 넘어가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 생길 수 있고 심혈관, 그다음에 발가락, 그다음에 눈, 네. 혈관이 많이 생기는 많이 있는 쪽에 생긴다 그랬죠? 오케이. 실명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족부병변, 괴사. 면책기관.